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준산업으로 로그인을 해서 문제를 풀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8월 20일, 자, 8월 20, 제품 5개, 단위당 원가는 10만원,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자,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네, 맞습니다. 기부금. 대변에 뭘 줬어요? 제품입니다. 제품. 자, 제품을 줬습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걸어야 돼요. 매출원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08번이라는 코드를 걸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그럼 회사를 먼저 바꿔볼까요? 자, 회사를 클릭해서 해준산업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상단에 해준산업을 확인하신 후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셨죠? 날짜는 8월 20, 8월 20. 차변의 기부금 맞습니다. 기부금. 다섯 개 곱하기 10만원. 그러면 여기 계산기 있죠? 요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서 5개 곱하기니까 여기를 곱하기로 하시고 10만원. 그러면 요 50만원을 여기다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그리고 차변 금액에 컨트롤 V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컨트롤 V 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50만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입력하셔서 숫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대변의 제품이죠. 제품. 엔터.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제품이 매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부분에서 빼줄 거거든요. 여기 보면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는 8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해놓으시고요. 타 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인 8번을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원가에서 빠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메인 창에 오셔서 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손익계산서에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엔터 하시면 타 계정으로 대체에 더블 클릭 한번 할게요. 여기 8월 20날 타 계정으로 대체해 손익계산서 반영 50만원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코드를 걸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전표를 할 때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월 5일 주식회사 인성에 임대료를 받지 못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95만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원이다. 임대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미수금 계정으로 미수금 계정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주식회사 인성에서 그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제가 적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이 있던 계정을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하고 임대보증금은
임대가 끝나면 되돌려줘야 되는 부채예요. 부채를 그만큼 감해줄 거니까 차변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까요? 9월 5일 차변에 임대보증금 주식회사 인성 해줘야 되겠죠? 자, 인성 걸어주시고 금액은 495만원만큼 대변의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주식회사 인성입니다. 495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10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에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인 2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소유권 이전 비용은 어디에다 더할 거냐면 요 토지 가격에다 같이 더할 거예요. 자기압수표는 현금,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 토지의 공정가격은 4천만 원이다. 자, 토지를 기증받을 때는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지훈 씨가 토지를 3천만 원에 주고 산 거를 나한테 기증을 했어요. 무상으로 기증했죠. 자, 그랬을 경우에 토지의 공정가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4천만 원이 되는 거고 토지를 취득할 때 든 부대 비용, 즉 소유권 이전 비용은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9월 10일 전표로 오시면 10일 차변에 토지를 걸어주시고요. 토지는 4천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4,200만 원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4천만 원만큼은 공짜로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자산수중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200만 원 현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현금 200만 원, 그리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주식회사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입니다. 제품 운반용 승합차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함. 1회분 총액을 대출 상한 스케줄에 따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결제된 금액은 150만 3,750원인데 그중 원금이 150만 원이고요. 이자가 3,750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자는 이자 비용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9월 24일이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소망자동차, 금액은 15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이죠. 자, 이자 비용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를 하시면 되겠고요. 3,5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150만 3,500원. 뭘 잘못 이자 비용이 3,75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150만 3,750원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 유상증자의 밑줄. 유상증자라는 건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 거죠. 신주 10만 주, 액면가 5,000원. 이 액면가 중요합니다. 얘가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주당 5,500원에 발행한 거, 요게 발행 가격이 되죠. 증자와 관련하여 신문 광고 비용, 공고 비용,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 1,500만 원을 제외하고, 자, 신문 공고 비용,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 1,500만 원이 주식 발행비가 되는 거죠. 자, 주식 발행비가 되고, 나머지 증자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에 잔액은 없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에 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9월 28일. 자, 대변의 자본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 자, 자본금이 있고, 잠시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본금은 원래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경영성과, 그 주주총회 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보통주 자본금이고요. 우선주 자본금은 배당만 받기를 원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자본금은 보통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갈 겁니다. 자, 자본금은 10만 주 곱하기 5,000원이죠. 자, 10만 주 곱하기 5,000원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 눌러서 10만 원 곱하기 5,000원. 5억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 5억. 차변에 얼마 주고 발행을 했냐? 5,500원 주고 발행을 했습니다. 자, 보통 예금. 계산기 또 눌러야죠. 그죠? 자, 계산기 눌러서 10만 주 곱하기 5,500원. 그런데 주식 발행비를 빼고 받았어요. 그럼 빼기 1,500만 원. 그러면 5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할게요. 차변에 지금 여기 차액이 플러스가 떴죠. 그러면 대변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변에 주식을 발행할 때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럼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는 거고요. 주식 발행비라는 계정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주식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빼거나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 더해서 표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1,500만 원 빼서 3,500만 원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까지 해봤어요. 여섯 번째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대운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전기에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었으면 대손 충당금을 끌어다 썼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써서 외상 매출금을 그만큼 없앴는데 그거를 돈을 받게 됐대요. 자,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경우 무조건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 대손 충당금은 몇 번대를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일 차변에 이거 입금하셔도 되고요. 차변, 대변 하셔도 됩니다. 자, 차변에 현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칠게요. 대손충당금을 치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이에요. 여기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9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다. 그럼 109번에 대손충당금을 쓴다라는 거는 약속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처리를 하든 단기에 대손 처리를 하든 대손 처리를 하였던 채권에 대해서 받게 되면은 대손 충당금 계정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좀 일반 전표 입력하는 메뉴가 눈에 좀 많이 들어오시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